예, 그러면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또 같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594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어난 마음을 자각하면서 텅 빈 생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가요? 하면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7594 불자님 대단하신 게 이 마음이 보이시나 보죠. 이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보이면 수행의 반은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연습, 보이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고 어른 스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수행의 요체는 지금 현재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보는 공부야말로 진짜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절집에서는요, 내 발밑을 봐라, 조고 각하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시면 절에 법당이든 스님들 요사든 대돌이 신발 놓는 대돌이 있는데요. 그 대돌 위에 신발이 항상 가지런히 놓여져 있죠.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 현관은 흩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발을 벗으면서 신발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신발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수행이라기보다는 신발을 벗을 때 가지런히 벗어놓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보이는 것, 마음을 보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부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는 의미를 자각하면서 텅 빈 생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수행인 것이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만끽하시고 경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고 혹시 그렇게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됐다면 그것을 고쳐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6023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일은 언제고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운명론적인 관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무르익은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져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불교의 인과 불교의 인연이라고 하는 관점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해 낼 줄 아셔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를 다 원하고 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죠. 그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 인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결과만 바란다면 그걸 우리가 헛된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시도를 해 봅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혹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한결같이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움직이지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걸 우리가 흔히 감동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변화하거든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흔히 이제 가피받았다, 기적과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길게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노력을 통해서 그럴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얻는 것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수히 많은 노력과 공덕과 베푸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 언제 알게 되는가? 그것은 아마 결과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인연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연으로 잘 받아들여서 좋지 않을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좋을 때는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먹을 때 또다시 좋은 인연관계,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인연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불교의 인과론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분명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023 불자님, 눈앞에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을 원인을 통한 결과의 산물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 다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58 불자님께서 주셨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이게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정치 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나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권력이 저렇게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서민들은 코로나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인들끼리 싸움하는 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정치인이란 없는 것입니까? 하고 8858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사실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건 민주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만 정치인들이 너무 이전 투구하는 영상, 흔히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신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런데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찍어주지 마셔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저 정도면은 나라의 대표로서 일할 만하다라고 싶은 분을 찾고 찾으셔서 그분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을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수식 표현을 합니다만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정치와 떼내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은 정치를 통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살기 편안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정치를 행하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싸움질 좋아하고 남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배제할 줄 아는 그런 국민들의 한 표 한 표의 힘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요, 그 당시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작은 나라들은 부족국가들이었습니다. 큰 나라들은 전제국가였던 것이죠. 대개 부족국가들은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려서부터 자라오셨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서 가끔 부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칠불세법, 칠불태법 같은 이야기가 경전에 아주 대표적인 정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려고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려고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되려면 한 7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주 모여서 의견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있는지, 예전의 풍습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지,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는 잘 행하고 있는지, 어른들은 존경하는지, 또 조상님들도 공경하면서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또 출가한 분들이나 사회에 아주 바른 분들을 잘 우대하는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들을 갖추고 있는지, 뭐 대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좋은 정치, 좋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축약해서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예로부터의 전통 중에 좋은 것들은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윤리가 됐건 도덕이 됐건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과정들을 갖고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사회가 건전한 문화들을 지니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좋은 나라, 좋은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뉴스,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자로 선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화낼 문제가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표 행사하셔가지고요. 좋은 대통령 뽑는데 우리 8858 불자님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원 문자 항상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1019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덕분에 기도할, 수행할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공부해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건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1019 불자님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시도록 합시다. 2168 불자님께서요. 스님, 오늘도 참불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법문 감사드리면서 스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또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은 시청자 불자님들의 문자 참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고민, 신행생활에 궁금한 점, 어떤 질문, 어떤 사연도 좋습니다. 많은 동참,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과 문자 채택되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반야심경 동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하지만 가끔은 마음을 내셔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 또 정진, 복덕을 쌓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과 항상 함께 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